서울 중랑천 옆 오래된 동네의 작은 버스 정류장. 노창규, 71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402번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일찍 은퇴하고 특별한 일도 없지만 이 정류장에 앉아 있는 시간만큼은 괜히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창규의 눈은 자꾸만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정류장 맨 끝, 벤치 한쪽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여인. 단정한 단발머리에 낙지만 깨끗한 외투, 고요한 표정. 그녀는 이상하게도 매번 402번 버스를 놓쳤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어느새 아침마다 눈을 마주쳤고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죠. 그날도 그녀는 책을 펴고 있었고 창규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책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그의 심장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심심해서요. 놓치는 날이 더 많지만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아요. 창규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괜찮으시다면 책 한 권 빌려드릴까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옥선이에요. 책 기대할게요. 그렇게 그들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창규는 매일 책 한 권을 들고 나왔고 그녀는 책을 돌려주며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창규는 기다리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버스를 놓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하루가 더 빨리 지나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조용히 흔들리는 법이지요. 정류장 옆 슈퍼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 창규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 혼자 사는 거 아니라던데? 이상한 소문도 있던데. 창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옥선에 대해 아는 게 이름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창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했고 괜히 자신이 무례한 건 아닐까 자꾸 생각이 꼬였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가 보자고. 그 선택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녀는 변함없이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창규는 평소처럼 책을 건넸고 옥선은 그 책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규의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떨림이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창규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따라간다는 게 신뢰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동네 사람들의 말에 그의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가 버스를 타지 않는 날을 골라 뒤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절대 들키지 않게. 옥선은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도서관 뒤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규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 말에 창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고 손끝은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괜찮으신가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옥선은 창규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런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창규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정류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창규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책 한 권을 들고 빈 벤치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벤치에 그녀가 다시 앉게 된다면 그땐 진심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야 창규는 우산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습관처럼 정류장으로 향했죠. 바람에 젖은 벤치 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 나눴던 그 책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솔직해지고 싶었는데,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창규는 책에 짧은 메모를 써넣었습니다. 다음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그냥 같이 앉아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벤치 위에 책을 조심스럽게 내려두었습니다. 누군가 주워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니라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 책은 사라졌습니다. 창규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봤다는 뜻이겠지요. 아무 말도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창규는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곳은 그날 그 일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마음 한쪽이 아려왔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리문 너머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조명 아래 누군가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조심스레 책을 닦는 모습. 그 모습은 분명 그녀였습니다. 진옥선. 창규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란 눈빛, 멈춰선 발걸음, 그리고 말없는 정적. 창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책 잘 받으셨어요? 옥선은 눈을 피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처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웠어요. 그 말 위로가 됐어요. 창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괜찮으신 거죠? 옥선은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규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다릴게요. 언제든 그 자리에서요. 그녀는 말없이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마주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서로 알고 있었죠. 창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도서관에서 일하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제는 그저 그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규는 책을 반납하러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오후 책장 사이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손에 든 인형 하나를 꼭 껴안은 아이,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인형 옷을 정리해주던 그녀. 아이의 뺨을 쓰다듬는 손길엔 익숙한 따뜻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서가 창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옥선 씨요. 여기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시거든요. 손녀 치료비 때문에요. 그래도 저렇게 웃으시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해져요. 창규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혼자가 아니란 말,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고 조용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책을 정리하고 낮엔 지친 몸으로 버스를 놓치며 책을 읽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창규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도서관 갔다 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진 게 창규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얘기까지 들키고 싶진 않았어요. 창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감추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당하고 계셨던 거죠.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한 줄기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창규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같이 버스를 놓쳐보시겠어요?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괜찮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규는 처음처럼 그 벤치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함께 읽을 누군가가 곁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은 매서워졌고 정류장 벤치엔 낙엽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창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혹은 그녀 없이도 어느 날 옥선은 이틀째 정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규는 처음엔 일이 생겼겠지 생각했지만 사흘째, 나흘째가 되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싶어 도서관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사서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째 못 나오셨어요. 갑자기 사정이 생기셨는지. 창규는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도서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허전하고 가슴 한쪽이 싸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창규는 정류장 벤치에 책을 놓고 돌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책 속 메모는 매번 달라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추웠네요. 다음엔 꼭 같이 놓쳐요. 그 버스. 그리고 어느 목요일 아침.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벤치에 앉아 책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 낯익은 향기와 함께 누군가 앉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진옥선. 창규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책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 그가 남겨두고 간 시집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손녀가 갑자기 입원을 해서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책 잘 읽었어요. 특히 그 메모들. 창규는 그녀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벤치에 있는 메모 다 당신이 쓰신 거죠? 창규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든 기다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와준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오고 가는 시간도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도 전부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나와 있을게요. 그럼 당신은 책만 들고 오세요. 창규는 작게 웃었습니다. 약속이네요. 그날 이후 창규는 더 이상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벤치엔 언제나 그녀가 먼저 앉아 있었죠. 창규가 가까이 다가서면 옥선은 책을 내려놓고 작은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웃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엔 창규가 옥선의 목도리를 살짝 고쳐주었고
햇살이 따뜻한 날엔 옥선이 도시락에서 귤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젠 굳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옥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산책 좋아하세요? 창규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정류장을 지나 천천히 중랑천 둑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나란히 걷는 발걸음은 따뜻했습니다. 말없이 걷다가 옥선이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누군가 옆에 있는 게 귀찮았어요. 혼자가 편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 들어서 보니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겠더라고요. 창규는 그 말을 곱씹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릴 땐 사람보다 일이 먼저였고, 나이 들면서는 일이 없어져서 사람도 놓쳤죠. 그런데 이제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옆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두 사람은 서로를 중심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걷는 동안 창규는 주머니 속 작은 종이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손편지. 아무리 짧게 써도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웠던 말들. 그는 아직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자신의 걸음과 같다는 것만으로도. 둑길 끝자락 오래된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텀블러 속 따뜻한 생강차. 그 향기처럼 두 사람의 사이도 은은하게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부는 저녁, 어깨를 맞댄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시간 너머 조용히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규는 며칠째 주머니 속 편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몇 줄 되지도 않는 말인데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 자꾸만 주저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같이 늙어가도 괜찮을까요? 편지엔 그 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마주 앉던 벤치, 함께 읽던 책 속에도 이제는 익숙한 숨결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볼 때면 창규는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하지만 옥선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창규의 물음에 옥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손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대요. 오늘부터 병원에서 며칠을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창규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위로 많이 받았어요. 나도 몰랐는데 나한텐 그런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창규는 입을 열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서려 할 때 창규는 주머니 속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혹시 지금은 아닐까? 혹시 그녀가 마음의 짐을 느끼면 어떡할까? 그는 끝내 편지를 내밀지 못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언제나처럼요.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고 창규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지를 꼭 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자꾸 마음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날 밤 창규는 오래된 서랍에서 붉은 끈으로 묶인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젊은 날 부인에게 써두고 전하지 못했던 편지들이었죠. 그 편지들과 함께 그는 새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꼭 건네보겠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말없이 내밀어 볼게요. 그는 그렇게 한 통의 편지를 더 썼습니다. 손 떨리는 글씨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류장 벤치는 여전히 조용했고 창규는 예전처럼 책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늘 비어있는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리.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기다림이 익숙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다면 이번엔 말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눈빛 하나면 충분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찬바람 대신 부드러운 공기가 스치던 그날, 창규는 평소보다 일찍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꼭 그 편지를 건네야겠다. 마음을 다잡고 벤치에 앉은 그때 멀리서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진옥선, 그녀였습니다. 창규는 잠시 말을 잇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녀오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네. 손녀는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창규는 손에 꼭 쥐고 있던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서툴러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같이 늙어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매일 같이 버스를 놓쳐요. 창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일부러 놓치기로 한 거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벤치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도 미소도 마음도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를 놓쳐도 그 무엇도 늦지 않은 이른의 첫 데이트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